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4월의 일반 종목들 좀 여유 있게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복잡한 4주차 일정 중에서 첫 번째, D&D 파마텍에 대해 미리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 회사로서 그 핫한 테마를 좀 탈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자세히 한번 같이 보시죠. 회사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GLP-1을 활용한 만성질환 치료제를 개발합니다. 여기서 GLP-1이 무엇이냐? 글루카곤-like 펩타이드 1의 약자고요. 음식을 섭취하면 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일종이라고 해요. 혈당이 올라가면 소장에서 분비되면서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켜주고요. 글루카곤의 분비는 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혈당을 내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섭취한 음식을 위에서 천천히 배출시키거나 식욕을 억제하는 작용도 한다고 해요. 그림을 참고해서 좀 보시면 체내에서 다양한 장기에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GLP-1은 체내에서 쉽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GLP-1 유사체라고 하네요. GLP-1과 같은 효과를 내면서 그걸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GLP-1 유사체의 주요 기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첫째, 섭취한 음식물의 위 배출 속도를 지연시켜서 포만감을 증가시킴으로써 체중 감소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라고 하고요. 둘째, 탄수화물의 흡수를 느리게 만들어서 급격한 혈당 상승을 억제해 주기도 합니다. 셋째, 뇌의 식욕 중추를 억제시켜서 식욕 자체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고요. 넷째, 혈당 수치에 따른 인슐린 분비 촉진으로 고혈당 위험도 낮춥니다. 자, 이런 효과들이 있다 보니까 GLP-1 유사체는요, 당뇨 치료제를 시작으로 해서 최근에 비만 치료제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식욕을 억제시켜주니까 소량의 식사로 만족하면서 비교적 스트레스가 없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현재 작용 기전이 GLP-1 유사체인 글로벌 대표 비만 치료제를 좀 찾아봤습니다. 궁금해서. 보면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 노보 노디스크의 삭센다, 위고비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거든요. 여기서 일라이 릴리가 전 세계 제약사 중에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노보 노디스크가 유럽 증시에서 시총 1위를 또 달성했다는 점에 있어서 GLP-1 계열의 약물에 대한 시장의 평가와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관련 회사들, 대표적으로 한미약품, 대웅제약, 동아ST, 일동제약 등등이 시장에서 올해 초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기는 했었어요. 자, 4월 5일자의 기사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올해 뉴욕 증시 인기 테마는 AI와 투톱인 비만약. 2030년 시장 16배, 글로벌 제약사들 총력전. 올해 뉴욕 증시를 뒤흔든 테마는 AI만이 아니다. AI 관련주 주가가 과열 양상을 띈다는 월가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비만약 치료제가 바이오 업계의 게임 체인저로 통하며 제약 바이오 기업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수익성 등을 이유로 비만약 개발에서 발을 뗐던 글로벌 대형 제약사 머크도 다시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다. 지난해 유럽 증시에서는 비만약 위고비 개발업체인 노보 노디스크가 유럽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루이비통 모에 헤너시를 밀어낸 바 있다. 그래서 한국 증시에서 해외 비만약 개발업체에 투자하는 ETF가 상장 한 달 만에 수익률 17%를 기록하기도 했고, 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봄날의 햇살이다 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D&D 파마텍은 테마가 조금 좋을 수가 있고 상장 시기도 잘 탔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 3월까지만 해도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너무 좋다가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는 해요. 네,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그래도 관심은 가져야 되는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GLP-1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의 주요 파이프라인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구형, 먹는 방식의 비만 치료제뿐 아니라 주사형의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요것도 다루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회사의 플랜 A는 비만 치료제가 아니라 지방간염 치료제라고 합니다. 이미 기술 이전, 라이선스 아웃이 진행된 건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우선 지난 2021년에 중국 살루브리스의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를 첫 번째로 기술 이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총 계약 규모는 2,500억 원 정도였고요. 23년 2월에 임상 1상을 완료했는데 4주간의 투여로 지방간을 50% 이상 제거하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하네요. 올해 하반기 이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플랜 B가 바로 경구형 비만 치료제인데요. 경구형 비만 치료제 또한 기술 이전 성과가 있었습니다. 23년 미국 메세라와 2개 후보 물질에 대해서 5,500억 원 규모의 라이선스 아웃을 체결한 바 있고요. 또 최근에 기사를 더 찾아보면 24년에는 계약 품목이 더 확대가 되면서 총 계약 규모가 1조 원에 달하게 됐더라고요. 네, 이 GLP-1의 제품들은 소화계통에서 쉽게 분해가 돼버리기 때문에 경구제형으로 개발하는 게 조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 제품들이 대부분 주사제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D&D 파마텍은 자체 경구형 플랫폼 기술을 접목시켜서 약물의 효능, 안전성뿐 아니라 경구 흡수율을 극대화시켰다는 설명입니다. 네, 올해 하반기 내에 임상 1상을 미국에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특히 파트너사인 메세라가 계약금뿐 아니라 개발비까지도 지원해주는 구조라서요. 유동성 측면에서 부담이 적다는 그런 것이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밖에 방사선 이미징 바이오마커와 방사선 전립선암 치료제 관련해서도 기술 이전 계약 체결 내역이 있다 정도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 이렇게 몇몇의 기술 이전 건들이 있기는 하지만 임상 완료 후에 시판되는 품목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제약사들 마찬가지로 수익성을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D&D 파마텍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2022년에는 종속기업인 뉴랄리가 파킨슨병 치료제 임상 이상에서 통계적인 유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임상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뉴랄리 영업권에 대해서 1,195억 원의 손상차손을 반영했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순 손실이 굉장히 확대된 모습이죠. 이렇게 파킨슨병의 임상 실패 후에 비만 치료제와 지방간염 치료제에 주력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23년에 단기순이익 34억 원 찍기는 했지만 이것은 일시적일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23년에 메세라와 기술 이전 계약이 있었고 또 파킨슨병 파이프라인이 임상이 종료되면서 영업 적자 규모가 축소됐고 순이익을 시현하긴 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 개발, 임상에 비용을 투입해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익성 확보를 기대하는 건 과한 욕심일 것 같습니다. 네, 회사 내용은 이 정도 살펴보고요. 공모 관련 내용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총 110만 주를 공모합니다. 공모가 밴드는 22,000원에서 26,000원을 제시했고요. 상단 기준 공모 규모는 약 286억 원, 시가총액은 약 2,712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청약은 22일부터 23일까지, 환불은 다행히 이틀 걸리고요. 상장일은 아직 미정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단독 주관이고요. 자,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 우리사주 조합에는 1.78%를 배정했는데 직원 23명 기준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2,2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아주 애매한 수치인 1.78%를 배정한 것을 보니까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하고 맞춰서 배정을 한 것 같아요. 자, 상장일에 바로 유통 가능한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상장 주식 총수의 27%가 딱 유통 가능 물량으로 잡혀 있어요. 벤처금융 1% 이상 주주, 소액주주 등의 기존 주주 비율이 16.46%, 그리고 공모주주 비율이 10.54%.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732억 원, 좀 무거운 편이기는 하네요. 그리고 기존 주주 중에서는 소액주주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요. 소액주주 중에 상당수는 장외에서 거래한 주주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1년부터 장외에서 거래됐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7만원, 8만원, 9만원대에서도 거래가 성사되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차트상으로는 공모가 상단인 26,000원 아래에서 체결된 시기는 작년 2월부터 해서 올해 1월까지 한 1년 정도? 그래서 어쩌면 장외에서 거래한 기존 주주들 중에서는 공모가 상단인 26,000원 위에서 매수한 분들이 꽤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긴 하고요. 그렇다면 이들은 상장일의 공모가 부근, 그 낮은 선에서 정리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2019년 이후에 실시된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보면 47,278원, 75,000원 이렇게 공모가 밴드를 한참 넘어서는 높은 수준으로 투자가 들어온 경우도 있었거든요.
대부분 종목의 공모가 밴드가 유상증자 발행가액보다 훨씬 높은 것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상황인 거고요. 이런 부분이 공모가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체크해야 될 물량은 미상환 전환사채가 있거든요. 전환 가격은 25,000원. 그렇다면 상단인 26,000원과 또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공모가 산정에 있어서 크게 욕심을 내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전환권을 행사해서 보통주로 전환을 한다면 전환 주식수는 4만 주, 주식 총수의 0.38%에 해당하는 수준이라 전환이 된다고 해도 그나마 큰 부담은 없겠습니다. 전환 청구 기간이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전환 가능성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아무튼 공모가와 또 괴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부담이 좀 덜한 편이긴 하네요. 그리고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 총 98만 5,338주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행사 기간이 도래한 수량은 82만 7,162주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시면 1회차, 2회차는 행사 가격이 14,000원. 네, 공모가 밴드보다 낮긴 하지만 3회차부터는 33,100원으로 공모가 상단을 넘어서는 가격이라는 거. 아무래도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파킨슨병 치료제 임상에서 통계적인 유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정적인 포인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모가의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매력을 조금 살려보려고 욕심을 살짝 내려놓은 것 같기는 합니다. 자, 넘어가서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비교 기업으로는 HK이노엔, JW 중외제약, 유한양행, 규모가 엄청나게 큰 제약사들을 꼽았는데요. 이게 항상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D&D 파마텍과는 규모 면에서 아예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긴 할 텐데 단기 순이익이 발생한 제약사들을 추리다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대형 제약사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교 기업의 적정성이 제약바이오주들 공모할 때는 좀 논란이 되곤 하는데 진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좀 있다고 보긴 하고요. 이들의 평균 PER은 28.18배로 계산이 됐습니다. 자, 주당 평가가액은 26년 추정순이익을 25% 할인율로 현가화한 170억 원 정도를 적용을 했네요. 그러면 평가시가총액은 약 4,804억 원,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은 43,555원, 여기다가 할인율 49.49%에서 40.31%, 최근 종목들 중에서 할인율이 가장 높긴 합니다. 이것은 마음에 드네요. 적용을 해서 최종 밴드인 22,000원에서 26,000원을 산출을 한 거죠. 사실 밸류에이션 비교는 의미가 없겠고요. 장외에서 4월 5일 기준 주가는 54,000원 정도 형성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밴드 상단보다는 2배 조금 더 되는 수준. 그리고 제일MNS에 이어서 D&D 파마텍 또한 3개월 판매 청구권이라는 안전장치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모가의 90%는 보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우선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회사는 파킨슨병 치료제 임상 실패 후에 비만 치료제와 지방간 치료제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미 꽉 잡고 있는 시장에서 경구형, 먹는 형태로 도전을 하고 있고요. 기술 이전권이 꽤 있기는 했습니다. 워낙에 비만 치료제 테마가 핫했어서 그 테마를 탈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고요. 규모 메리트가 딱히 없기는 한데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 유상증자 발행가액, 그리고 스톡옵션의 행사 가격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봤을 때 공모가 밴드가 오히려 이들보다 더 낮은 그런 케이스가 꽤 있어서 부담 없는 수준으로 느껴지긴 했습니다. 게다가 3개월 판매 청구권도 붙었기 때문에 단독 청약이었다면 꽤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문제는 민테크, 코칩, HD 현대 마린솔루션 그리고 스펙 2개까지 날씨도 더워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을까요? 그게 문제고요. 기본적으로 D&D 파마텍의 환불금으로 코칩 청약이 가능하고 민테크 환불금으로 HD 현대 마린솔루션 청약이 가능한 일정이거든요. 자금을 다 분산해서 청약을 해야 될지 좀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지 수요 예측 결과까지 보고 그리고 청약 한도 같은 거 체크를 해보고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배정 물량이 27만 5천 주밖에 안 돼서 균등 물량도 13만 7,500주로 매우 적습니다. 지금 같은 참여도라면 균등 한 주 받을 확률이 매우 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투는 50% 등급이면 4,500주까지만 청약이 가능하고 상단 기준 증거금으로 계산을 하면 5,8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100% 우대 등급은 9,000주,
1억 1,7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200% 등급은 18,000주, 300% 등급은 27,000주까지 한도 적용이 되니까 체크하시면 되겠고, 최소 청약 수량은 30주입니다. 우선 오늘은 이 정도까지 보고요. 4월 19일에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가 되면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목요일에 신한 제13호 스펙의 경쟁률 라이브로 오랜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